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주년인 오늘 평창에서 올림픽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평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의 결과물은 UN 등 국제기구에 정식 의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 지도자와 활동가 등 천여 명이 평화의 도시 평창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화의 등불을 밝히고 사흘간 한반도 종전과 세계 평화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평창 평화 포럼은 올림픽 유산인 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에서 종전을 대주제로 잡았습니다. 스포츠와 경제, 비무장지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분야별로 분단을 뛰어넘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합니다. Whatever you may be, wherever you may be living, I think everybody should be able to enjoy. 또 세계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남북 간 평화와 신뢰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만큼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의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주년이 되는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자.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라는 요청을 우리가 결의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단일팀 출전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평창 올림픽의 감동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길 소망했습니다. 이외에도 UN 창립 75주년 특별 세션과 평창군 등 다양한 기관이 11개 세션을 열어 평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앞으로 10년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목록이 담긴 평창 평화의제 2030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시가 마련한 청년 창업 공간 근화동 396에는 창업 희망자 18명이 입주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지원은 이들 창업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경춘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짜투리 땅으로 변한 춘천시 근화동 396번지. 지난해 10월 춘천시는 이곳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 39살 이하 창업 희망자 18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다른 청년 창업단지와는 달리 공방이 함께하는 수공예, 즉 핸드메이드 분야가 주축입니다. 공방별로 각종 상품이 출시되곤 있지만 판로와 기업 홍보가 문제. 지출이 증빙이 안 되는 그런 유료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랑 지자체랑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매월 춘천시에 내는 임대료도 부담이지만 제공받은 면적이 좁아 공동 전시와 판매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시설 구조물과 단순한 외관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여기서 관광객들이나 구경꾼들이 와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춘천시는 1, 2년으로 제한된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조례 제정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화 이후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공간적 자립과 생존이 목표인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 특히 창업 자금이나 운영비, 인력 관리 방안을 갖추지 못한 청년 창업가의 홀로서기는 아무리 근화동 396이라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동해시는 하천 수량이 적어 가뭄 때마다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동과 바란동 등 북부권 지역은 취수원 확보마저 쉽지 않았는데 동해시가 최근 남부권과 북부권의 상수관로를 통합해 주민들의 식수 사정이 나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 지역 하천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동해시는 이곳 하천수를 정수해 북부 지역 5천여 가구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10,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데 가뭄 때에는 취수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동해시에서 필요한 물의 4분의 1가량을 취수하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 때면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 남부와 북부권의 수계를 통합했습니다. 시내 중심지의 배수지에서 북부권 정수장까지 4.3km를 송수 관로로 연결한 겁니다. 이달부터 하루 4,000톤의 물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공급되면서 석회 성분이 많았던 북부권의 수돗물 경도도 20%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제 세운 정수장 같은 경우는 가뭄 시에 달방댐 물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어서 그 물을 정수를 해서 북부까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남부권의 신규 취수원도 개발됐습니다. 동해시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하루 최대 5만 톤. 가뭄이 심할 때면 달방댐에서 하루 최대 2만 톤의 물을 사오고 있는데 전천에서 하루 10,000톤을 취수할 수 있게 취수장을 개량했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300억 원을 들여 누수율을 줄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는 도내 수출품 가운데 보석류인 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보석류는 옥이 유일한데 특히 옥은 지난해까지 100% 중국으로만 수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로 수출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게는 중국 수출이 78%, 화장품은 42%, 의약품은 15%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도내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일까지 전국적으로 39건의 산불이나 10.99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에선 7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면적은 7.89헥타르로 가장 넓었습니다. 도내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건수는 절반으로 피해 면적은 7%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리 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고 4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 법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2배로 올리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도 1년에 2차례 부과하도록 해 기존보다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설날에 발생한 동해 펜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동해시 펜션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주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2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 숙박업소를 돌며 미신고 영업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